인트로. 거울 앞에 섰을 때 50고개의 몸은 솔직했다. 숨길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거울 속에 남아있다. 오늘 밤 이 몸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 아무데도 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은지. 속옷을 입고 나서도 그녀는 바로 겉옷을 걸치지 않는다. 카바레의 소음, 회전하는 조명, 낯선 손의 온기를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도 몸이 먼저 기억해내는 듯했다. 문득 웃음이 나왔다. 제2부 시작. 갑수는 그동안 평범한 시장 아줌마였다. 새벽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가서 그날 장사할 채소를 사온다. 아침 출근 시간까지 대로변의 인도에 나가 난전을 펴고 앉아 장사를 하고 9시가 되면 난전을 철수하여 반평짜리 점포로 와서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그날 팔 야채를 손질한다. 마늘을 까고 파를 다듬으며 그 다음에는 시금치나 배추, 무도 손질하여 예쁘게 진열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렇게 다듬으면 게으른 여자들을 상대로 30%쯤은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틈이 나는 대로 다듬어야 한다. 그런 생활이 1년 365일 동안 계속된다. 다행히 선천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물려받아 잔병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아이한테 신경을 쓰지 못한 정도가 아니다. 아이가 학교에나 가는지, 학교에서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른 채 아이 말대로 완전히 방목으로 키웠다. 그래도 아이는 어두운 구석 없이 잘 커주고 있다. 그녀의 행복은 아이에게 있었다. 지금까지 아이가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졌다. 친구 산청은 춤을 배우라고 끈질기게 유혹했다. 인생이 뭐 있나? 이렇게 시장에서 한평생 채소만 팔다가 마칠 거냐? 춤을 추러 가면 이따금 돈쟁이를 만나 팔자 펴는 여자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쩌다가 젊은 놈의 품에 안겨 몸풀이를 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다. 가끔은 제비족에 걸려 욕을 보는 여자도 있지만 이런 여자는 자기 중심 없이 젊은 놈에 매달리니까 가산탕진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만 뚜렷하면 그럴 일이 없다고 꼬드겼다. 후. 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쳇바퀴 같은 인생에서 스스로를 찾는 탈출구가 있어야 한다. 춤에 대한 유혹이 스멀스멀 기어오른다. 갑수나, 네가 뭐 요조 숙녀라도 되나? 네가 늙고 병들어 봐라. 어느 놈이 와서 네 건사해 줄 끼고 가시나? 택도 없다. 지가 시집이 아니라 연애만 해봐라. 그때 니는 국물도 없는 기라. 산청은 저만큼 떨어진 데서 쪼그리고 앉아 야채를 팔고 있는 고봉댁 할매를 가리킨다. 저 할매, 평생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노? 그 번 돈 다 자식 새끼들 나눠주고 지금은 집 한 칸, 방 한 칸도 없이 절에 맨날 난전에 안 나와 있나. 언놈 자식 하나 들다 보는 놈도 없다 카더라. 저 할매 저러다가 언날 장사 안 나오마. 그만 간기라. 산청은 잠시 짬을 들인다. 갑수나 그러지 말고 네 나하고 가끔씩이라도 같이 발바닥 비비러 같이 가자. 잘 모리는 연하고 가봐야 동네 안 좋은 소문만 나고 니같이 경우 바르고 입이 무거운 여자가 내는 좋더라. 으잉, 잉, 잉. 춤교실은 멀리 있지도 않았다. 넘어지면 코 닿을 것 같이 가까운 거리에 지하실 10평 남짓한 조그만 공간이었다.
한평 남짓될 만큼의 사무실이 있고 스테이지라고 불리는 마룻바닥이 있다. 출입문과 사무실이 있는 벽 쪽과 화장실이 있는 곳을 제외한 사방벽에는 키높이만큼의 유리가 발라져 있다. 그러나 워낙 좁은 곳이라 출입문 빼고 사무실 있는 데를 빼고 화장실 빼고 또 구석 곳곳마다 쌓아둔 어지러운 집기들을 빼고 나면 딱히 유리를 붙일 공간도 없다. 벽면 곳곳에는 춤 선생의 화려한 이력을 말해주는 상장과 트로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춤 선생은 갑순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하였다. 몸매가 날씬하고 또 유연하면서 다리에 힘이 있어 금방 배울 수 있다고 칭찬하였다. 선생님요, 내가 다리에 힘이 있는지 유연한지는 웃지 않은교? 아이고 아즈매요. 내가 이래봐도 춤 선생을 40년이나 한 기라요. 내가 여자들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저 여자 다리에 힘이 있다. 없다를 제깍 맞추는 기라요. 그런 눈치가 없으마 젊은 놈들이 버글버글한 이 바닥에서 웃지 버티겠는교. 그러면서 춤 선생은 팔로 갑순의 허리를 슬쩍 둘러보기도 하고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눌러보기도 한다. 춤 선생은 옛날에는 춤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1인자였다고 자랑한다. 옛날에는 선생에게 배우려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고 느스레를 떨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턱이 없다. 춤 선생은 알아듣지도 못할 영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한다. 그녀는 춤을 배우면서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찾을 수 있었다. 저녁에 장사를 마치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춤교실에 오지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우선 행복하였다. 아직 젊었다는 뿌듯한 자존심도 새록새록 번져오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만 하던 일상에 찌든 자신이 아니었다. 시장통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100원짜리 배추 한 단을 더 팔기 위한 몸부림도 아니었다. 부드럽게 흐르는 음악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고 빠른 템포의 음악에는 내면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청춘의 열기가 터져나와 온몸을 찌릿찌릿하게 전율시켰다. 카바레는 중년의 여성들이 타락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아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해방의 장소였다. 3개월 코스의 수련 기간이 끝났다. 수련 기간 동안은 카바레에 가지 말라는 춤 선생의 말에 따라 산청은 혼자만 갔다. 수련 기간이 끝나고 가면 수련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받은 효과를 확연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교육을 마치는 날 춤 선생과 산청이 함께 카바레에 갔다. 춤 선생이 손을 잡아줄 줄 알았는데 춤 선생은 스텝을 밟는 것을 관찰하겠다고 하면서 끝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아직 서툴기는 하지만 3개월 전의 자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겁이 나지 않았다. 처음 한 곡을 마치고 주석으로 돌아왔을 때 춤 선생은 잘한다면서 칭찬을 한다. 자신있게 하라는 잔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2번째 음악이 흐를 때 또 다른 파트너와 춤을 췄다. 부드러운 음악이 귓전을 흘렀다. 남자 파트너의 매너 있는 리더가 그녀를 한결 펀하게 감싸주었다. 2번째 곡을 마치고 돌아오자 춤 선생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 주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춤을 잘 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자기 예상이 맞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을 들이킨다. 이제는 혼자 카바레에 다니고 있었다. 혼자서 카바레에 가는 것은 입이 싼 산청의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산청과 같이 오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벼운 산청은 파트너와 같이 잘 놀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그만 나가자고 성화를 부린다. 그러다가 내가 쉬 일어나지 않으려 하면 혼자서 토라져 가버린다. 마음 편하게 놀다가 돌아오려면 혼자 가는 게 더 좋다. 늦가을 비가 추적인다. 당초 오늘은 카바레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니 시장에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어져 버렸다. 손님도 없으면서 어쩌다가 온 손님과 무 한 단을 가지고 말다툼을 했다. 남자 손님이었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걸 보여달라 저걸 보자 하면서 30분씩이나 씨름을 해놓고 그냥 가버린다. 흥정을 하다가 그냥 가는 손님들이야 장 있는 일이지만 쌓아놓은 단에서 이것저것 꺼내고 넣고 하다 보면 생물인 무가 상해버릴 수 있다. 아침부터 기분을 잡쳐버렸다. 비는 오고 손님은 없고 누군가가 옆에서 콧노래를 부른다. 비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다. 해야 돼 해야. 아침부터 심통이 난 고봉대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시끄럽대이. 비도 청승스러운데 니까지 청승을 떠나. 고봉댁은 비옷을 입고 조그만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그녀는 밀린 청소, 빨래나 하자는 생각에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와버렸다. 집으로 온 그녀는 빨래며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삼정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같이 비가 오고 할 일이 없는 날은 카바레가 제격이다.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하고 3년째 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갈까 말까가 망설여진다. 집에만 있으면 몸이 찌부퉁해지고 마음도 울적해지는데 카바레에 가면 모든 게 풀린다는 욕망과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날카롭게 교차한다. 일단 샤워를 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로 한다. 으실으실한 비가 골목을 적시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낮게 웅얼거린다. 할 일을 일찌감치 마쳤다는 사실이 마치 몸 안에서부터 작은 난로 하나를 켜놓은 것처럼 마음을 풀어놓았다. 서두를 이유도 누군가에게 쫓길 이유도 없는 저녁이다. 카바레에 갈 생각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비 오는 날이 허락해준 선택지 하나쯤이었다. 그래도 그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오늘 하루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번졌다. 샤워하러 가는 발걸음은 가볍다. 그녀에게 샤워는 하루 동안 몸에 달라붙어 있던 피로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인습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자샤 하는 물소리와 함께 오만 가지 생각들이 물에 씻겨 배수구를 통하여 빠르게 흘러간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사소한 말에 상처받았던 순간들, 쓸데없이 화를 냈던 표정들, 그 모든 것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는 허락과 함께 천천히 빠져나간다. 샤워실 안에서 그녀의 의식은 더 이상 앞을 계산하지 않는다. 갑자기 누가 손을 내밀지, 어떤 음악이 나올지, 카바레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하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생각들을 지워버리기로 하였다. 자금은 거저 따뜻한 물이 어깨를 감싸는 감각과 숨이 길어지는 순간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비 오는 날 조금은 쓸쓸하지만 그래서 더 편안한 고요를 즐기려고 한다. 몸이 풀리자 마음도 따라 느슨해진다. 오늘 밤을 잘 보내야 한다는 이유도 없고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는 명분도 없다. 그저 밖은 춥고 비가 오고
그녀는 따뜻한 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그대로 깊은 밤 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고 싶었다. 허망하기만 한 욕정 하나가 아랫배에서부터 슬금슬금 기어 올라온다. 따뜻한 남자의 품이 생각난다. 따뜻한 샤워 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욕망과 같이 억센 남자의 품 안에서 온몸을 녹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희뿌연 욕실 안을 채우고 있다. 삼정으로 가서 몸속에 남아있는 욕정을 풀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온다. 몸은 가벼워졌고 굳었던 마음, 쓸데없는 갈등을 내려놓았다. 이제 남은 건 옷을 고르고 문을 나서는 일뿐이다. 오늘 밤이 어떻게 끝나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비 오는 날이 허락한 완전한 휴식이다. 그녀는 수건을 느슨하게 걸친 채 옷장 앞에 섰다. 물기 묻어 빛나는 거울 속 몸은 낮에 몸과 달랐다. 몸빼 바지에 야채 상자 들고 서 있던 몸도 산발한 머리채를 휘날리며 시장통을 뛰어다니던 몸도 아니었다. 속옷 서랍을 여는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은 오로지 자신의 몸을 감싸줄 따뜻한 옷, 조금 더 우아하게 보이는 옷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밤이었다. 고르고 꺼내고 다시 넣었다. 이건 너무 노골적이고 이건 너무 얌전하다. 옷장 제일 깊숙한 곳에 감추어둔 야한 속옷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는 부끄러움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다. 아직 괜찮은지, 아직 쓸 수 있는지, 누군가의 시선을 자신있게 받을 수 있는지.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입으며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바라봤다. 젊은 날의 탄력은 없었지만 수없이 살아온 시간이 남긴 자신감은 남아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눈길만은 오래 두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듯이 오늘 밤 손을 내미는 남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스스로 남아있는 내 몸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어떤 밤이 될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그 손이 마음에 들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빨갛고 앙증맞게 생긴 야한 속옷을 꺼내들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다. 거울 앞에 섰을 때 50고개의 몸은 솔직했다. 숨길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거울 속에 남아있다. 오늘 밤 이 몸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 아무데도 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은지. 속옷을 입고 나서도 그녀는 바로 겉옷을 걸치지 않는다. 카바레의 소음 회전하는 조명, 낯선 손의 온기를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도 몸이 먼저 기억해내는 듯했다. 문득 웃음이 나왔다. 설레는 나이가 지났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아무 힘도 없었다. 오늘 밤이 기대만 남기고 끝나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였다. 나서기 직전에 이 떨림, 다시 한번 밤속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마음을 정한 바로 이 순간이었다. 갑순이는 육중하게 생긴 두툼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둠을 쫓는 여자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문 쪽으로 향하다가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에 찬 눈동자들을 다시 어둠 속으로 박아 넣는다. 그녀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한 채 입구에서 10번째 의자가 비어 있는지 잽싸게 읽는다. 다행히 손님들이 많지 않아 자신의 자리가 비어 있다. 자리를 찾는 사람이 없음에도
행여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듯이 의자를 차지하고 앉는다. 늘 오는 카바레지만 어둠 속에서 눈을 익히고 또 그날그날 달라지는 분위기를 읽으려면 우선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 플로어에는 5쌍의 남녀가 브루스를 추고 있다. 브루스 곡이 나오면 시끌벅적하던 분위기라도 좀은 차분해진다. 큰 소리로 말을 하던 사람의 말소리도 작아진다. 주석에서도 큰 소리로 웃지도 않는다. 어둠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자주 보이는 얼굴이다. 지난달에 그녀와 같이 춤을 추었고 또한 원나잇을 한 사람이다. 그도 내가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을 이미 보았을지도 모른다. 한 번 나잇을 한 사람은 2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다. 행여 그 사람이 다가와 손을 내밀더라도 그녀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삼정에 묵시적인 언어가 있다. 항곡을 하기가 싫은 남자가 다가오면 여자는 거절의 몸짓으로 팔짱을 끼고 다리를 붙이고 앉아 있는다. 그러면 남자는 그 여자를 비켜 다음 여자에게로 가는 것이다.